대통령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그림이 있어서 그림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좋아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제 여기 이후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입법부도 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둘 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면 입법부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입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둘 간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고 서로 어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동의 승인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 승인권, 뭐 우리가 국무총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에서 임명 동의, 그러니까 뭐 임명 동의라든지 아니면 조약에 대한 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임명 동의, 뭐 조약 승인 동의, 뭐 이런 것들 동의 승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권.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 소추. 뭐 이것은 법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탄핵 소추권. 이런 걸 통해서 의회가 행정부를 뭐 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죠. 어디에서?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곳은 의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대통령은 법률안이 어떤 그 법률안이 뭐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럴 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런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입법부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되어 있죠. 책임의 소재도 다르고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분리형이란 말이에요. 분리형.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형태로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융합형이라고 했죠. 권력 융합형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의회와 행정부가 뭐 했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분리형이죠. 분리형.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는다? 의회를 선출하지만 여기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선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회도 국민에게 책임이 있고 대통령도 국민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의회의 책임을 지지 않죠. 여기는 잘 보세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행정부 수장. 수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수반이란 말이 나오니까 행정부 수반. 여기 누가 됩니까? 수상이 되죠. 수상. 다수당의 대표라고 했어요. 여기는 누가 됩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은 여기 수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각을 보면 내각은 우리가 행정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각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일단
내각의 장은 누굽니까?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수상이 되는 거죠.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요는 겸직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강요 겸직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거죠. 여기는 자 국민의 그 다음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견제할 수 있는 기능. 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의회 해산권이 있고. 의회 해산권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행정부. 의회 해산. 의회 해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총선거 해야죠. 총선거.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는 내각 불신임. 이러면 어떻게 돼? 총사퇴하죠? 총사퇴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탄핵소추라든지. 우리도 이제 탄핵소추가 한번 행사됐던 적이 있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빌 클린턴도 루인스키 때와의 어떤 관계, 부적절한, 그 다음에 위증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명동의, 동의권, 동의, 그 다음에 승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뭘 통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는 이 견제의 기능에 뭐까지 추가해놨냐면 사법부의 기능까지 추가해놨어요. 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뭐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위헌 명령 규칙 심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시켜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틀이 잘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제. 자, 장점 한번 봅시다. 장점.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서 이 대통령은, 자, 수상은 임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각 불심을 하면 총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없어.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직이야. 임기가 보장이 돼요. 임기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임기가 보장이 되면 이쪽으로 오면 임기 보장으로, 대통령제는 임기 보장으로 정책 수행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우고, 정책 수행이 지속성을 띠겠죠. 왜? 계속 임기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견제할 수 있어요? 의회를 견제할 수 있죠. 의회. 즉 의회라기보다는 누구? 다수당이 되는 거죠.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수당 견제. 단점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갖게 되면, 또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독재의 우려가 있죠. 적용하면 돼. 다 적용하면 돼. 그 외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있어. 그냥 적용하면 돼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의회 다수당이야.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어. 즉 다수당과 대통령이 대립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 전국이 혼란해진단 말이야.
정국 혼란이 발생해요. 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